안녕하세요. 네, 지한쌤입니다. 자, 372번부터,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심화문제집 학원이죠? 심화문제집 학원, 372쪽부터 해설 들어갈게요.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73쪽이고요. 지금 이 앞부분은 엄청 두껍죠. 이 엄청 두꺼운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 관련 행정고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고시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험 방법 등등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이 서류에 명시된 것들을 이제 이 서류에 이 행정고시에 규정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데노신 로션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원료와 제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제형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것을 심사하려고 한다면 기준 및 시험 이 여기서 정한 아데노신 로션제의 경우 여기서 정한 규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 범위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 행정 규칙은. 그래서 여기 1번은 이 고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이 고시에 명시된 그런 제형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및 시험 방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 서류 제출을 면제해도 된다. 다음 몇 번이죠? 5번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73번.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것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면제를 범위를 정한 것이다. 맞죠? 그 2번. 제재를 만들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존 중성상 및 보존 중 성상 및 품질의 기준을 확보하고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영제, 안정제, 보존제, 완충제 등 적당한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데노신 로션제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우리가 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만 이렇게 써서 내면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데노신 로션제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는 부영제도 있고 안정제도 있고 보존제도 있고 완충제도 있겠죠. 뭐 향기 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첨가제 같은 것은 그런 제형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3번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을 때에는 첨가제가 해당 제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또한 기능을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범위 내에선 이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다. 자, 4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 외에 정합도와 정밀도가 높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시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고시보다 더 정확한 것들이 있으면 그 정확한 걸 따라라. 어쨌든 이 고시에서 정해놓은 제재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크림이든 뭐든 그런 걸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이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고시의 영문은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아니라요. 이거는 CGMP죠. 이 고시가요. CGMP가 아니라요. 이 고시는요. KFCC입니다. 그래서 Korean Functional Cosmetic Codex라고 해가지고요. KFCC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는 KFCC에 따라서 했음. 그러므로
감 이렇게 적어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CGMP가 아니라요. 이 고시는요. KFCC입니다. KFCC라는 거 정확히 알고 넘어가세요. 374번 정말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제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형에 관한 문제 이거 여러분 꼭 제형하고 용기, 기밀 용기, 밀폐 용기 이런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하고 수성 성분이 고루 균질화되어 있어서 점액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로션제입니다. 로션제. 로션제의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로션제의 그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유성하고 수성을 고루 균질화해서 점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로션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액제입니다. 그리고 반고형상. 유성하고 수성이 로션제랑 비슷하죠. 유성하고 수성을 균질화한 건 맞지만 반고형이다. 그러면 크림입니다. 반고형 크림. 그리고 점액상은 뭐예요? 로션이죠. 그렇죠? 로션제, 액제, 크림제입니다. 37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이것이란 액제, 로션제, 크림제 이거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마스크죠, 마스크팩이잖아요. 부직포 같은 거에다가 침적해서 만든 거. 그래서 이건 침적 마스크제입니다. 외우세요. 침적 마스크제란 이건 뭐냐면요. 니은 여기도 있네요, 그죠?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라는 말이 나오거나 반고형상.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는 흘텅흘텅하다는 뜻이에요. 뭐라 해요? 약간 젤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기분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겔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겔제. 그쵸? 디귿. 이것이란 원액 같은 용기 압력을 이용해서 분출하게 했다. 이거는 에어로졸제입니다. 에어로졸제. 그리고 마지막 분말상, 미립상으로 만들었으면 부영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분말상, 이건 분말제입니다. 가루, 파우더, 분말제입니다. 376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기억 맞고요. 아니죠. 뭐라는 거야. 자, 로션제가 반고형상이다? 아니죠. 로션제는 점액상이었습니다. 니은 겔제란 액체를 유기분자로 균질하는 점액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겔제도 역시 보시면 겔제도 역시 반고형상입니다. 점액상이라는 말은요. 손에 떨어뜨렸을 때 또록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겔제는 흐른 게 아니라 겔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알로에 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화상 입었을 때나 아니면 약간 피부에 쿨링감 주기 위해서 그런 알로에 젤 되게 싸죠. 막 시장에서 막 2,000원, 3,000원 하던데 그거 뭐 알로에 99%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시면요. 그거 되게 젤리 같죠. 그래서 점액상은 아니에요. 또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반고형상입니다. 반고형상이라는 건 크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은 맞고요. 그리고 리을은 틀렸네요. 고형상이 아니라 반고형상입니다. 고형상이라는 건 고체라는 건데 고체면 얼굴에 어떻게 발라요? 미음 침적 마스크제라는 것은 분말상 미립상인가요? 아니죠. 분말상 미립상은 뭐냐면 분말제죠. 비읍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377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377번이 별표인 이유는 자 이거는 용기에 대한 건데 이렇게 외우세요. 밀차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 밀차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외우시는 건데 처음에 미는 밀폐예요. 밀폐용기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밀폐용기라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차단되는 게 많아지고 더 꼼꼼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밀폐용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밀폐용기가 무엇이냐? 밀폐용기라는 것은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밀폐용기. 그래서 고체고요. 그 다음 기는 뭐냐면요. 기는 기밀용기입니다. 기밀용기는 뭐냐면요. 그거는 이제 기밀용기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고체에다가 플러스 왜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꼼꼼해지니까요. 고체에다가 액체까지 포함입니다. 액체. 고체와 액체. 그쵸? 그래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액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더 세트냐면요. 손실, 풍화, 조해, 증발. 왜냐면 이런 게 다 액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밀용기는
고형 그리고 액상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회 그리고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기밀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밀폐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기밀 용기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기밀 용기를 써야 될 땐 밀폐 용기를 못 쓰죠. 왜냐면 액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기밀 용기는 기본적으로 고체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밀폐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화장품은 기밀 용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기밀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화장품은 이 밀봉 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갈수록 더 세지니까요. 대신에 밀봉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에 밀폐 용기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더 낮은 등급이니까요. 그래서 높은 등급의 화장품 그런 포장 용기. 그래서 낮은 등급의 용기를 써야 되는 건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그 화장품 용기를 사용해도 된다. 왜냐면 그건 고체 보호 플러스 알파 작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밀폐 용기 그리고 기밀 용기입니다. 밀폐 기밀. 자, 378번.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은 기밀 용기고요. 기밀 용기라는 건 밀봉 용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밀봉 용기는 뭐냐면요, 끝판왕이에요. 완전 끝판왕. 그래서 저기 밀봉 용기라는 건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밀봉 용기는 뭐죠? 어디죠? 기체가 제일 어렵죠. 고체는 그냥 벽만 설치해도 안 들어가고, 액체도 벽을 좀 방수 처리를 하든가 뭘 해서 하면 되는데, 기체가 안 들어가는 아예 그 사이에 틈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밀봉 용기라는 건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꼼꼼해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생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체까지 보호해주는 게 밀봉 용기예요. 선생님, 그럼 차광 용기 뭐예요? 차광 용기는 따로 외우세요. 차광 용기는 빛이에요, 빛을 차단하는, 예를 들어서 갈색병 이런 거 차광 용기입니다. 그래서 기밀 용기, 밀봉 용기, 그리고 이거는 차광 용기입니다. 광선이 빛이에요, 빛. 차광 용기. 자, 그래서 379번 보겠습니다. 분자량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여기 그 원료 규격서 같은데요, 분자량 같은 게 이제 문서에다가 적어요. 이런 서류 제출할 때. 근데 분자량은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그래서 둘째 자리밖에 없는,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없는 3번이 답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시면 맞추는 문제예요. 자, 380. 이거 계량 단위,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380. 센티스톡스가 CPS. 센티스톡스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C예요. 센티스톡스 이렇게 나타내요. CS 아니면 센티스톡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고시된 건 이거예요. CS, 센티스톡스. 센티스톡스는 점도의 단위였죠. 뒤에서 대충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몰은 MOL. 몰은요 무슨 단위냐면, 이거는 화학적 단위인데 뭐죠? 원자의 그 양, 막 이런 그런 몰 단위예요. 원자랑 관련된 거. 근데 분자랑 관련된 이거 M이 두 개 있는 거 뭐예요? 이거 M 이거 뭐예요? 밀리미터죠? 자, 그 밀리미터하고 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수은주 밀리미터입니다. 이 단위가 수은주라는 뜻이죠. 수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4번 질량 대 용량.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질량은 영어로 weight입니다. weight. 질량은 영어로 weight다. 그러므로 W로 나타내고요. 용량은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질량 대 용량이라고 하면요, 질량 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했죠. 그리고 용량 100,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량 100분율. 용량이라는 건 V죠. 그래서 용량 100분율 이런 말은 없고요. 이거는 퍼센트는 질량 100분율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 일상생활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용량이 아니라 질량, 보통 질량 쓰죠. 그래서 100kg, 100kg에 5kg가 들어갔다. 이거 몇 퍼센트냐? 그러면 5%라고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이게 친숙해요. 그래서 친숙한 거에는 앞에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퍼센트는
백분율인데 무슨 백분율이냐면 질량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 백분율이 아니라 질량 백분율.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81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근데 액체가 일정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의 내부 마찰력이 일어난다. 이게 경사면이에요. 액체를 놓으면 또르륵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게 좀 묻으면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안에서 마찰이 일어난 거죠. 이런 내부 마찰력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점성이라고 하죠. 이런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성 중에 점성은 이건 넘어가고요. 그 점성의 비례정수 뭐 이런 말은 뭐냐면요. 고정되어 있는 값 이런 뜻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고정되어 있는 값은 절대점도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절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점도.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무조건 절대점도가 기준이다. 절대점도의 단위가 아까 전에 말했던 CPS. 이거 센티포아스라고 합니다. 절대점도의 단위는 센티포아스고 CPS라고 적는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요. 한 30시간 넘게 걸려요. 자, 비례정수를 절대점도라고 하고 CPS, 센티포아스라는 그런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점도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요. 절대점도를 같은 온도의 액체의 뭐로 나눈 값? 밀도로 나눈 값. 그럼 이건 시시때때로 변하겠죠? 그 액체의 밀도가 다 다를 테니까요. 그 밀도에 따라서 나눈 값을 운동점도라고 합니다. 운동점도. 시시때때로 다르니까 운동점도. 운동점도의 단위는요. 센티스톡스입니다. 센티스톡스. 그래서 이걸로 안전용기 포장하죠? 기준. 그래서 382번의 다음 뭐예요? 절대점도의 단위는 센티포아스. 그리고 운동점도의 단위는 뭡니까? 운동점도의 단위는 센티스톡스. 넘어갈게요. 383에서 이 온도도 다 이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 온도는 25도가 아니라 표준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긴팔이나 아니면 반팔보단 긴팔 약간 입었을 때 딱 적당한 온도를 표준 온도라고 생각하세요. 20도죠. 25도는 좀 더워요. 그래서 20도가 딱 적당한 온도. 딱 적당한 온도를 표준 온도라고 한다. 상온은 15도에서 25도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놔뒀을 때 약간 이렇게 일상 온도이기는 실내 온도라고 생각하세요. 실내 온도. 음식 놔뒀을 때 쉽게 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하겠죠.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 집 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이 아닌 집 온도. 그럼 뭐예요? 15도에서 25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온은 실제 온도. 그래서 영하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실제 온도라고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도에서 30도. 물론 30도 넘어간 날 있죠. 근데 그거는 실제 온도 느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온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도에서 30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온은 30에서 40도입니다. 미온이라고 하면 뭐라 하죠? 탕 안에 들어갔을 때 뜨뜻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냉소 이건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냉소라는 것은 차가운 곳이라는 뜻이니까 1도에서 15도 이하의 곳. 그 어디에도 영하는 없습니다. 네. 38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 대한민국의 실제 온도 몇 도였습니까? 1도에서 30도. 이거 틀렸죠. 여러분 온탕 이런 탕 들어가는 건요. 화장품에선 좀 달라요. 그래서 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우나의 온탕, 냉탕 이런 거는요. 여러분 침이에요. 냉침, 온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온탕이라는 건요. 약간 중탕하듯이 그렇게 끓는 것까지는 아니고 뜨거운 곳에 이렇게 중탕하듯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온탕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온탕은 60에서 70도입니다. 60에서 70도고요. 미온탕이 있어요. 미온탕. 아까 말했죠. 미온은 몇 도에서 몇 도? 30도에서 40도. 그래서 미온탕은 30도에서 40도가 맞아요. 온탕은 60에서 70. 열탕은 100도입니다. 열탕 100도.
그런데 우리 사우나 가면 열탕 있죠. 사우나에 열탕 좀 많이 뜨겁잖아요. 근데 100도는 아니잖아요. 100도는 우리 피부 익어요 다. 그래서 그 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을 요리할 때 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 가온한 용매. 가온한 용매는 60에서 70도로 가온을 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네요. 자, 냉침. 냉침이라는 건 차가운 우리 사우나 생각하세요. 차가운 탕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냉침은 15도에서 25도입니다. 15도에서 25도. 25도만 돼도 물이 되게 차가워요. 사우나 가시면. 그쵸? 10도 물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15도에서 25도. 그리고 온침. 온침이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 사우나 온탕 생각하세요. 이 온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침. 그래서 침이 이제 담글 침자니까 우리의 몸을 담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침. 온침은 35도에서 4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우나 갈 때 40도, 저는 40도, 41도, 42도 정도 되면 좀 뜨겁더라고요. 근데 42도에서 적응하면 43도 탕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정도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30도는 차갑죠? 은근 차가워요. 그래서 35도부터 45도가 딱 적당한 우리의 온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여러 번 보셔야 돼요. 3번이고요. 385번 볼게요. 385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정한 온도로 해라. 이건 여러분 규정되어 있는 통칙입니다. 이런 통칙 같은 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쓰는 물은 정제수죠. 정제수이고요. 직후 시험 조작할 때 직후에 해라. 곧 해라. 뭐 이런 말은 30초 이내에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넣고 직후에 이걸 넣어라. 그러면 30초 이내에 넣어라. 30초. 그리고 약.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g 넣어라. 그런 소리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이거에만 해당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제수 30, 10입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자, 386. pH의 범위. 이거, 아이고. pH의 범위는 여러분 이렇게 적응하면 쉬워요. 보시면 쭉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가운데가 7이에요. 7이 중성이거든요. 중성. 그리고 6.5, 7.5가 있어요. 6.5, 7.5. 6.5부터 7.5까지는 그냥 중성의 범위로 봅시다. 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6.5에서 5 하고 3. 이 숫자 그냥 외우세요. 3, 5, 6.5, 7, 7.5, 9, 11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입니다. 그래서 7 밑은 산성이지만 아까 약속했죠? 6.5에서 7.5는 그냥 중성으로 보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어디죠? 386. 보시면 pH 5에서 6.5는 미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미산성. 그래서 우리 피부는 미산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에서 5를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 이하를 강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세요. 쫙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7.5에서 9를 미알칼리성, 9에서 11 사이를 약알칼리성, 11 이상을 강알칼리성.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시면요, 시험 문제 금방 맞춰요. 따라서 답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겠죠. 4하고 6 사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원료에 받은 이런 원료 취급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원료 취급서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주된 그러니까 필수 사항이죠. 그래서 보기 보고 틀린 설명을 골라야 하는데, pH가 4.5예요. 4.5는 어디 사이죠? 3에서 5 사이죠. 그러면 약산성이네요. 약산성 맞고요. 이 원료는 1에서 15도 이하의 곳에서 보관해요. 냉암소. 냉암소라는 건 냉소죠. 냉소인데 깜깜한 곳. 암소는 그러니까 어둡고 시원한 곳. 아까 전에 시원한 곳의 규정 몇 도에서 몇 도였습니까? 1도에서 15도 이하 맞고요. 3번. 위 원료의 분자량은 통칙에 밖에. 분자량 아까 배웠죠.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래서 286.46으로 나타내야 되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위 원료의 온침은 온침 기억나시죠? 우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온탕. 그 화장품에서의 온탕과
제가 방금 말한 그 온침에서의 온탕 다른 겁니다. 온침, 우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우나의 온탕의 온도 몇 도였습니까? 35에서 45 맞죠. 그리고 위 원료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맞죠. 이거 뭐예요? 레티놀이니까요. 388 볼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원료 공급자에게 받은 원료 취급서 중 일부이다. 다음 중 보기를 보고 틀린 설명을 골라라. 당나무 추출물이네요. W 짝대기 V 뭐예요? weight per 볼륨이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했죠. W는 질량 그리고 V 볼륨인데 모르시면 그냥 용량이라고 외우세요. 질량 대 용량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 질량 대 용량이죠. 답은 388의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89 볼게요. 시험 조작을 할 때 수욕상에서 가열이란 말 나오면요. 그 온도, 그 액체의 가열점, 그 끓는 점까지 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면 100도겠죠. 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100도. 여기 있죠. 그쵸. 1번은 그래서 맞는 설명. 2번.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어딨죠? 1 짝대기 50. 이 소리는 뭐냐면, 그 1 짝대기 50,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건 뭐냐면, 고체 물질이나 액상 물질 1을 용제에 넣어서 전체량을 50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물이 49ml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설탕을 1g 넣을 거예요. 이거 ml는 g과 같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최종 그 용액은 50ml겠죠? 최종 용액 50ml 써있죠? 그리고 1은 여기에 넣는 용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g을 넣어서 전체를 50으로 만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2%로 만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2번도 옳고요. 자, 3번. 3번. 가온한 용매. 가온한 용매는 60도에서 70도로 가온한 거. 아까 전에 봤죠? 시로는 맞죠? 5번. 고시라는 의미는 30초죠.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390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저는 그냥 이 분자량을 아예 통으로 외워버렸기 때문에 122.13 이거는 나이아시나마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근데 여기 힌트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백색의 결정성 가루 냄새가 없다 라는 거. 근데 이렇게만 주면 힌트가 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뭐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힌트를 좀 최소화했어요. 어렵게 한번 풀어보시라고.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힌트가 없진 않아요. 여기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게 훈련할 때는 좀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2.13 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웠었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391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체 물질 1g을 용제에 녹여 전체량을 10으로 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거 표기법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을 녹여서 전체량을 10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92번.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고시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이제 기준 시험 방법을 면제할 수 있는 제재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 중에 나이아시나마이드 로션들, 보통 로션, 액제, 크림제 뭐 다 있는데, 얘도 다 돼요. 침정 마스크제까지 다 되는데, 당나무 추출물의 경우에는 원료만 고시가 되어 있지, 얘는 제형이 고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로션,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크림, 뭐 겔제 이러한 것들은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너네들이 알아서 짜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게 타당하면 승인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KFCC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만 써서 그냥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생략이 되는데 얘만 자료 제출이 생략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앞에 제가 1쪽부터 100 몇 쪽까지 수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393번.
나이아시나마이드 로션젤을 정량할 때는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인데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사실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자면, 힌트를 보자면, 이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액체를 이동상으로 써가지고 고정상에 대해서 유지력 차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액체를 썼다, 액체를 쓰는 방법을 해서 분리했다, 액체를 써서 분리했다. 그러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사용해서 나이아시나마이드 로션젤을 정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입니다. 나는 급하다, 나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빼세요. 그런데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요. 어느 정도 나오긴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자, 394번. 미백 화장품의 원료 규격이래요. 이 원료는 무엇인가? 일단 뽕나무과다. 힌트 첫 번째, 뽕나무과다. 그리고 황갈색의 액체다. 액체라는 건 추출물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티로시나제, 타이로시네이즈가 티로시나제요. 이런 원료 규격 이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백 관련 원료 규격 중에 티로시나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말이 나온 원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당나무 추출물이에요. 답은 당나무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걸 외웠거든요. 당나무 추출물은 흡광도 측정법에 따라서 그 파장이 어느 흡수대냐면 283 나노미터 정도 흡수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흡수 숫자까지 다 외웠었어요, 시험 볼 때. 그 정도로 해서 좀 빡세게 했었어요, 저는. 여튼 근데 이런 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뽕나무과다, 티로시나제라는 말이 나왔다, 황색, 이러면은 황색이고 액이다, 이러면은 뭐예요? 당나무 추출물. 자, 395번 볼게요. 당나무 추출물에 대한 설명이고 괄호 안에 들어있고, 아까 전에 봤죠? 티로시나제 억제율이었죠. 타이로시네이즈, 뭐 티로시나제, 뭐 영어로 쓰시는 분은 티로시나제,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티로시나제는 멜라닌 행성을 조절하는 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나머지 미백에 관련된 성분들도 티로시나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서에 티로시나이즈 억제율이라는 말이 나온 건 이 당나무 추출물밖에 없더라고요. 답은 티로시나제입니다. 이게 3회 시험에 나왔었죠. 이 책이 3회 시험 나오기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396번. 식약처장이 고시한 미백 기능성 원료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감초 추출물이 아니라 유용성 감초 추출물. 둘이 다른 거예요. 감초 추출물은 수성이고요.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유성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시된 건 유용성 감초 추출물만이에요. 397번. 보기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했는데, 얘 정말 어렵게 냈다, 그죠? 무슨 이런 것까지 외우래. 그래서 자외부 흡광 광도계에 따라서 측정 파장이 알부틴이죠. 알부틴 맞죠? 알부틴의 측정 파장은요 280입니다. 280 나노미터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알부틴,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뭐 이런 원료마다 이 원료를 이제 크림이나 로션에 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여서 이게 하면 이게 진짜 알부틴이 맞는지, 이게 진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 흡광 광도계라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게 빛을 얼마나 어떻게 흡수되는지, 빛이 흡수하면 흡수되는 파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파장에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원료마다, 해당 원료마다 그 흡수됐을 빛을 흡수하는 그 흡광 광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그 파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의 파장 번호가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다 외웠었어요. 예를 들면 알파비사보롤은 210 나노미터고요.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는 236,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랑 에칠 아스코빌 에텔은 245,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260대, 그리고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282,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알부틴은 280 나노미터입니다. 280.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숫자까지는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주요한 것만 외웠어요. 미백하고 주름 개선, 이런 것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급하시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바예요. 저는 좀 변태적으로 공부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그냥 저는 외웠어요. 자, 398번. 398번도 급하시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힌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백색, 엷은 황색의 결정성 가루다. 미백이다. 힌트 1. 백색, 황색의 가루다. 황색, 보통 황색 나오면요 얘 아니면 얘인데 뭐죠? 이거
당나무 추출물. 근데 당나무 추출물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황색이에요. 그리고 황색의 액이에요. 추출물이니까. 그래서 황색의 액이면 당나무 추출물 줘버리고, 그리고 저기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이라는 게 비타민 C죠. 그래서 비타민 C랑 관련된 그런 원료들은 보통 황색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색에서 황색, 백색에서 황색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아스코빅 계통인가 이런 거 특이한 냄새가 있다. 약간 비타민 C 느낌. 힌트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측정 파장이 245면 뭐였습니까?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나 에틸 아스코빌 에텔 둘 중 하나인데, 이거는 에틸 아스코빌 에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힌트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좀 적어가지고 이런 걸 통으로 외우지 않는 이상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조금 더 힌트를 더 줘요. 그래서 답이 이것밖에 아닐 수밖에 없는 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자랑 이런 걸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답은 에틸 아스코빌 에텔. 일부러 어렵게 내봤습니다. 399번.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별표. 399번. 미백의 도움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칸데이아 나무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측정 파장이 210 나노미터. 예, 알파 비사보롤입니다. 칸데이아 나무에서 했다, 분별 증류했다, 무조건 알파 비사보롤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칸데이아 나무 알파 비사보롤. 그리고 월귤나무 그러면 알부틴이에요. 월귤나무 알부틴. 칸데이아 나무 알파 비사보롤. 자, 넘어갈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도 힌트가 좀 부족한데 일단 280 나노미터. 측정 파장이 280이다. 이거는 알부틴이었죠. 그래서 답은 알부틴인데 힌트가 너무 부족해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히드로퀴논. 히드로퀴논이 원래 의약품이고요. 미백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이거 굉장히 따가워서 화장품에 못 써요. 근데 알부틴하고 히드로퀴논이 비슷해요. 근데 알부틴이 어느 정도 뭐 분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뭐랑 만나서 어떻게 저떻게 되면 히드로퀴논이 부산물로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히드로퀴논 문서예요. 히드로퀴논이라는 말이 있다. 히드로퀴논과 관련된 미백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가 무엇이냐? 그럼 뭐예요? 알부틴입니다. 이것까지 잡아두고 가세요. 히드로퀴논. 자, 401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급하시면 빼세요. 미백의 도움, 힌트가 너무 없어요. 미백의 도움을 주는 건데요. 백색, 황색이고, 대신에 힌트가 있어요. 기능성 고시 함량이 2%이다. 일단 백색, 미황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백색, 미황색, 보통 이렇게 둘이 나오는 가루면 아스코빌과 관련된 것들이고 미백이고, 그랬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답은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입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건 좀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 어려운 문제. 자, 402번 보시면 402번은 이건 쉬워요. 아스코빅 애시드랑 이소팔미틱 애시드랑 테트라에스텔. 뭐예요?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돼요.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 이런 말 나오면 그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 다 안 외워야 된다? 다 외우셔야 돼요. 역시 이 아스코빅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색이나 백색 플러스 엷은 황색이라는 말. 근데 이거는 이런 팔미틱 애시드랑 테트라에스텔 같은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액상입니다. 자, 40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세테이트가 어쩌고 저쩌고이지만 보면 유용성 추출물이다. 유용성 추출물을 가루로 했어요. 그리고 어딨죠? 식물 뿌리를 추출해서 얻은 추출물. 힌트 282. 힌트 황색 젓갈색 가루. 뭘까요? 그러면 황색 젓갈색은 좀 진한 거죠. 이런 건 뭐냐면 다 이제 유용성 감초 추출물입니다. 유용성, 이런 근연 식물에서 하는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입니다. 404번 볼게요.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이다 했는데, 보면 볼까요? 힌트가 있는지. 이거는 힌트가 많지 않네요. 보시면 주름 개선이고 무색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다. 무색 결정이고 이소부틸산 뭐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얻어낸다. 답은 아데노신이긴 합니다. 아데노신인데 이것도 힌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이 이런 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구나 여러 번 읽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데노신은 아마 여기서 힌트가 더 나올 거예요. 아데노신의 힌트 단어는 ATP입니다.
힌트가 더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힌트가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ATP, 우리 피부 세포에 조직할 때 에너지원으로 엄청 쓰이는 이런 것들, ATP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아데노신이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가져두고 나세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ATP라는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아데노신. 자, 405번 볼게요. 405번. 405번 같은 문제도 정말 변태 같은 문제죠. 보시면 피부의 주름이 개선하는 원료 기구에 따라 원료와 자외선,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외선 측정 파장, 아데노신 로션, 아데노신 액, 아데노신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이런 건요 260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이게 나와있죠. 250, 260, 280에서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260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260입니다. 아데노신 로션제는 200. 아데노신과 관련되어 있으면 260. 그리고 대부분의 주름 개선은 300대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의 원료 이런 거는 350이고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침정 마스크제.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이제 326, 325, 326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레티놀 크림제. 레티놀 크림제는 325 레티놀 크림제도, 레티놀 들어간 것들은 다 비슷해요. 300대 막 여기서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326입니다. 그래서 200대는요 200대는 보통 미백이에요. 그런데 아데노신 빼고 200대는 보통 미백이다. 자, 406 이 원료는 무엇인가 했는데 비타민 A라는 말 나오고요. 황색, 주황색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레티놀입니다. 레티놀 적으세요. 레티놀 할게요. 407번 별표에 따라서 볼까요? 원료 기호에 따라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없는 제재는, 그러니까 이 제재가 이 고시에 안 나와 있는 것은 했는데 이거 해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외우세요. 일단 아데노신 액, 아데노신 로션, 아데노신 액제, 아데노신 크림제, 아데노신 침정 마스크까지 다 돼요.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원료하고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있고요. 그래서 얘도 되고, 그리고 레티놀 침정 마스크, 레티놀은 원료,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요, 이거는 저기 원료만 고시되어 있지 제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로션을 만든다, 이걸로 액제를 만든다, 그러면 다 뭐 해야 된다? 다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를 알아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외우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 뭐였어요? 당나무 추출물이었죠? 당나무 추출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원료만 있었어요. 자, 5번 아데노신 액제. 아데노신 액제 맞아요. 로크 다 돼요. 침정 마스크도. 408번 보시면 뭐냐, 이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빛을 흡수한다. 광, 흡이란 단어, 한자, 흡, 광 이런 거. 다음 뭐예요? 흑광도 측정법 3번입니다. 흑광도 측정법은 중요해요. 왜냐면 원료, 이 원료가 맞는지 측정할 때 그 원료를 물 같은 데 녹여가지고 그것을 빛을 비춰가지고 이 원료가 그 빛을 어떤 해당하는 파장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 그 흡수한 것을 바탕으로 이 원료가 그 원료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해당 원료에 따라서 그 흡수되는 파장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변태적인 문제들. 흑광도 측정법 3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흑광도 측정법 아니면 뭐 자외부 흑광도 측정법 똑같은 말이에요. 409 이건 뭐냐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원료인데 그 원료 기능성 고시 함량이 1%다. 한 개밖에 없죠. 드로메트리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다 외워야 돼요. 1% 드로메트리졸입니다. 자, 410번 볼게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이 원료는 자외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옥시벤존이라고도 불린다. 이건 상식 문제입니다. 옥시벤존하고 옥티노에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하와이에서 저기 수출할 수 없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옥시벤존하고 옥티노에이트라는 게 있는데 옥시벤존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벤조페논 다시 3입니다. 따라서 410번의 답은 3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식은땀이 나는데 약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410번의 답은 2번이죠. 411번 또 옥티노세이트 뭐 이런 말, 그리고 무슨 뭐 되게 이름이 많아요. 이거는 옥티노세이트 뭐 이런 거. 얘의 다른 말은 뭐냐면 에치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 답은 4번입니다. 따라서 하와이에 수출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벤조페논 다시 3, 그리고 또 뭐예요? 에치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하시고 각 퍼센트도 다 외우셔야 돼요. 기능성 고시 퍼센트. 자, 412 볼게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고 이걸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그냥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ZN은 무조건 징크입니다. 징크. 이건 외우셔요. 그리고 TI는 티타늄. 티타늄. 그리고 O는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는 영어로 하면 옥시즌이죠. 그래서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그 화학 화학 고시명 옥사이드. 그래서 이거 ZN은 징크. 그 O가 붙었죠? 징크 옥사이드. 그래서 답은 징크 옥사이드. 자, 413번. 이것도 있죠? TI는 티타늄입니다. 이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티타늄. 그리고 O가 붙었으니까 옥사이드. 근데 O가 두 개예요. 이 화학에서는요. 화학에서는 한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어서 분자로 구성되고 두 개가 있다면 이거를 D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똑같은 거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 414번. 주름 개선. 저기 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저에 관한 이제 뭐 이런 유용성 감소 추출 이런 건 뭐냐면 이건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이건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규격에 따라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없는 제재는인데요. 이것도 이중 기능성 화장품도 그 복합제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다 기준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미백의 어떤 원료하고 주름 개선의 어떤 원료를 합쳐서 로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다 그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 다 이런 미백에는 어떤 원료 하고 주름에는 어떤 원료를 합쳤을 때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이러하고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생략된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뭐가 있냐면 이것도 해설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알부틴, 아데노신, 로신 얘네 둘을 합쳤을 때 로에크침 오케이. 그리고 알파비사브롤 아데노신의 로에크침 되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데노신의 로에크침 되고요. 유용성 감소 추출물과 아데노신은 로에크만.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랑 아데노신은 액제만. 알부틴하고 레티놀은 크림제만. 그리고 에틸 아스코빌 에텔과 아데노신은 로에크침. 다들 이번에 신설됐어요. 여튼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에 없는 제재는 바로 5번입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랑 아데노신은 아예 그냥 저기 뭐죠? 액제만 있었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랑 아데노신은 액제만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15번. 자, 415번 보면 채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채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고시한 원료에 대한 원료. 하나밖에 없죠. 채모를 이거는 보기 안 봐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채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된 건 뭐예요? 치오글리콜산 80%. 치오글리콜산 80% 그대로 외우세요. 치오글리콜산 80%. 78에서 82%를 하면 했으니까 중간값이 80이죠. 그래서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치오글리콜산 80%.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치오글리콜산은 다른 말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고. 416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규격에서 정해져 있는 건 그 채모 제거하는 거는 치오글리콜산 80%만 되고 크림제만 됩니다. 이건 고시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크림제. 그래서 크림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피부에 털 제거하는 그런 크림 같은 거는 크림이잖아요. 다 크림을 바른 다음에 한 조금 냅둔 다음에 물로 살살살 지웠더니 털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그쵸? 그런 크림제밖에 없을 거예요. 시중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 말고요.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 얘기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 답은 3번입니다. 417번 보시면 여드름성 피부 완화. 이것도 뭐만 있냐면 살리실릭 애시드밖에 없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는 살리실릭 애시드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밖에 안 되죠.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실제로 낼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로션, 액체, 크림제 이런 거 막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살리실릭 애시드고요. 살리실산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418번은 없어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고시된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액체를 만들든 뭘 만들든 물론 침정 마스크는 못 만들겠죠. 인체 세정용 제품에 보존제로서 0.5% 들어갔다면 만들 수는 있겠다. 근데 여튼간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면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다 자기가 알아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41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죠. 덱스판테놀, 에닐멘톨, 비오틴, 징크피리치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징크피리치온 액 50% 이렇게 5가지인가요? 여튼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힌트를 볼까요? 뭐가 있나? 비타민 B5의 프로비타민 형태이다. 프로비타민 형태이다. 그랬죠? 비타민 B5는 뭐냐면요. 이거 판토텐산이에요. 판토텐산. 말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판토텐산, 판테놀. 그쵸? 판토텐산으로 가기 위한 프로비타민. 그러니까 활성형 비타민. 이 뭐냐면 덱스판테놀입니다. 그래서 덱스판테놀. 네. 덱스판테놀이 활성형 비타민이에요. D판테놀이 있고 L판테놀이 있고 DL판테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규정한 것은 덱스판테놀밖에 없어요. 덱스판테놀. 자, 420번 탈모 증상 완화인데 비타민 B7이다. 비타민 B7은 뭡니까? 비오틴.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비오틴.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7은 다 외우셔야 돼요. 비타민 B3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B5 판테톤산이니까 판테놀. 그리고 비타민 B7은 뭐예요? 비오틴. 자, 421번. 처음에는 쏘는다고 나중에 시원하다. 탈모예요. 시원하다. 탈모인데 시원하다. 그럼 멘톨이에요. 멘톨. 근데 멘톨은 멘톨인데 그냥 멘톨이라고 쓰면 될까?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된 탈모 예방으로 고시된 원료는 L 멘톨이에요. 그냥 멘톨이 아니라. 그래서 L 짝대기 멘톨. 아니면 한국말로 L 멘톨 쓰든지 상관없어요. 이것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인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꼭 외우라고 했죠? 징크. 탈모 관련돼서 징크고 90에서 101% 이런 얘기 나오면 뭐냐면요. 징크피리치온입니다. 징크피리치온입니다. 징크피리치온. 근데 선생님 징크피리치온과 징크피리치온 액 50%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징크피리치온은 90에서 101이고요. 이게 징크피리치온 액이거든요. 보세요. 이 원료는 징크피리치온과 정제수 등을 합친 원료다. 그래서 47에서 53 사이 뭐예요? 한가운데 50이죠. 50이란 힌트. 합쳤다. 뭐예요? 징크피리치온 액 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24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에 따라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은 탈모 기능성 화장품도 다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덱스판테놀,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액 50% 비오틴 말고도 나야시나마이드랑 살리실릭 애시드가 탈모 증상 완화 원료로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새롭게. 그래서 이런 원료들 살리실릭 애시드나 이게 살리실릭 애시드는 두피 각질 제거 이런 거 두피의 이런 비듬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되면서 복합제도 추가가 되는데 이 복합제 2개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징크피리치온 액 50% 복합제, 로에크 그리고 덱스판테놀, 살리실릭 애시드, 엘멘톨 복합제, 로에크는 기본이에요. 그냥 로에크 기본. 그리고 머리에 침정 마스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마스크팩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마스크팩은 없고. 그래서 나덱비징이 한 세트. 그리고 덱살엘이 세트. 나덱비징, 덱살엘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나이아시나마이드 원료 따로 있었고 살리실릭 따로 있었고 살리실릭, 덱스판테놀, 비오틴 복합제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나덱비징이 세트, 덱살엘이 세트, 나덱비징이 세트, 덱살엘이 세트.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저기 이 징할 때 징이 그냥 징크피리치온이 아니라 징크피리치온 액 50%라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복합제는 그냥 징크피리치온이 아닙니다. 징크피리치온 액 50%입니다. 따라 답은 3번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